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간암의 치료 중에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원리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암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그 간 동맥으로부터 혈류를 90% 이상 받는다고 했죠. 문맥은 한 1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맥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90% 이상의 혈류를 공급하는 간 동맥을 이렇게 막고요. 색전 물질로 막고 여기다가 이제 항암제를 주입해서 항암제가 암에 오래 머물도록 해가지고 암을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경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언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로는 양호한 간 기능이어야 돼요. 너무 간 기능이 좋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양호한 간 기능.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색전 물질로 이렇게 막으면 이 암뿐만 아니라 이 정상 간 조직도 어느 정도는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간 부전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 거냐면요. 간 경변이 없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간 경변이 있더라도 간 경변의 단계가 있거든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C는 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A, B까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혈관 침범이 없어야 돼요. 혈관 침범이 없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간암이 이게 혈관을 침범을 했어요. 침범을 하면 이미 좀 이 간암 자체가 그 혈류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또 막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급성 괴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거죠. 정상 간세포도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죽고. 그러면 역시 이제 간 부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에도 잘 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간외전입니다. 간외전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외전이라는 거는 뭐 이제 간에 암이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로 이제 전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건 국소 치료예요. 국소 치료. 그러니까 뭐 암이 여기 있는 암만 죽이는 거지. 만약에 여기도 암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색전술 한다고 이게 죽겠습니까? 뭐 그런 이게 색전술 한다고 얘가 죽지는 않죠. 얘는 딱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다른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퍼졌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발성인 경우에 합니다. 다발성.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근치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죠. 예를 들면 뭐 수술이랄지 그 이제 그 RFA라고 있어요. 요런 거 침으로 찔러가지고 태워버리는 건데 요런 거를 고려를 하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먼저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은요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간암의 치료에서 수술이 좀 가장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수술 할 수 있는 경우가 30%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환자들은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 끌고 가는 거에 아주 많은 부분을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을 해서 많이 이제 환자분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간 파트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된다면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하러 입원하셨다가 잘 받고 퇴원하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기준을 아주 절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간 기능이 양호해야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이 클래시피케이션 C인 경우, 차일드 C라고 하는데, 요런 경우에도 이 간암이 너무 이 치료하기 좋게 생긴 거예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딱 하면은 여기 있는 건 딱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데 암이 없고. 그러니까 뭐 간이 이렇게 있는데 암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혈관 딱 들어가가지고 색전 물질 쏘고 딱 하면 여기 딱 죽일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간 기능은 솔직히 좀 좋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작고 치료하기가 너무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설명을 드리고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에 간 이식을 대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암의 치료로 이제 간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는 이렇게 경동맥 화학 색전술로 조금 얘를 이렇게 잠재워 놓는 거죠, 간암을. 이 대기하는 동안 더 퍼지지 않도록 요런 역할로 또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혈관 침범이 없을 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혈관 침범이 없을 때 하는 이유가 뭐 일단은 이 간 부전이라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잘 보면은 혈관 침범이 있어도 그럴 위험이 좀 적은 경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혈관 침범이 있어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회 전이가 없을 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간회 전이가 있다고 해도 이 간 내에 있는 종양이 너무 이게 심해서 얘 때문에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종양의 어떤 버든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 종양을 좀 줄여줌으로써 어떤 좀 증상이라든지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간의 전이가 있다 할지라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발성인 경우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단발성인 경우는 보통 이제 수술이라든지 RFA 이렇게 고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다른 이유로. 그런 경우에는 하나 있어도 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원칙은 개별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암의 치료 중에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 어떤 경우에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